네, 여러분 첫째 시간 즐거우셨나요? 저는 좀 정신이 좀 없었습니다, 사실. 예,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맨하터크쇼 우리 지금 만나의 주인공은 핫 SO 시간입니다. 핫은 아시겠고 SO는 뭐냐면요, 시스템 오너의 약자인데요. 그룹의 시스템 안에서, 개인기가 아닌 시스템 안에서 SO 사장님들을 양성하고 복제해내서 PD를 성취하시고 사업을 더 높게 일구어 가시는 사장님 모시는데, 오늘은 우리 약학 박사, 자세한 얘기 나오겠지만 유정수 PD 사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맨하테크 3년차 사업자 유정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깨 펴시고 컨닝하지 마시고. 박사나 되는 분이 창피하게 그걸 컨닝해요. 그걸 안녕하세요 맨하테크 3년차 이거. 박사라고 소개하셨는데 자 가시자고요. 자, 먼저 프로필 좀 보겠습니다. 프로필 좀 올려주시죠. 네, 우리 핫SO 제가 찍었습니다. 사진. 네. 2018년 12월에 회원을 가입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1월달에 MBA 20기 이제 하셨어요. MBA 20기 입교하시고 그해 9월에 SED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여 동안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퀄리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추세로 봐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사연 또한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이제 QSED 하시면서 SO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수평 성장의 시간들 속에서 바로 9월 이후부터는요, 12월에 퀄리파이 바로 GED를 하셨어요. 그 중에 10월, 11월, 12월 골드 ED가 아니라 그중에 11월 달에는 또 PD까지 성취하시는 그런 성취를 이루셨고, 또 올해 들어서 4월에 QPD를 달성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급상승하는 이 그래프인데요. 그 사업의 노하우 여쭤보고요. 올해 첫 PD, 첫 GIP 더불어서 GIP 달성하셨고, 그 다음에 2021년 KMF에서는 퀄리파이 브론즈 PD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아주 뜨거운 사장님이십니다. 예, 구체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맨하테크 만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화 푸시고 화 푸시고 자 됐죠? 예. 네. 저희 맨하테크 만나기 전에 사장님의 삶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약대를 조금만 마이크를 가까이 해주실래요? 예? 네네. 예. 80년도에 약대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서 4년 만에 졸업하고 또 바로 또 석사 학위를 마쳤고 석사 학위를 시작함과 동시에 제약회사를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80년대 초반에 제약회사 다니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국내 제약업체가 열악해서 네, 신약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가 허가받은 개발한 신약을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허가를 받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운 좋게 제가 2년 차서부터 신약 허가를 따내신 거죠. 예, 받고 그 이후에 한 10개 정도 신약 허가를 국내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허가받았던 의약품들의 매출이 네, 한 1,000억 이상 유지되고 있는, 매년 연간 1,000억 원 이상 유지되는 그런 히트 상품들을 만들어내셨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회사에 기여는 많이 했는데 신약 허가를 10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돌아온 거는 초고속 승진. 그러니까 10년 만에 사원에서 이사로 간 거는 맞는데. 초고속 승진이죠. 그럼 이사가 몇 살 때 되신 거예요? 33살 때 됐어요. 야, 누구는 그때 신입사원으로 회사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조금만 기울여 드릴게요. 이러면 더 보이스 좋습니다. 네. 그래... 누군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나이에 지금 이사가 되신 거예요. 그것도 제약회사. 이거 대단한 성공이십니다. 예. 근데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승진은 내가 열심히 해서 올라간 거지, 사실은 그냥 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남는 거 없죠? 매출이 1,000억이 갔는데도 저한테 인센티브 주거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제가 약대 졸업해가지고 신약이라든지 허가를 받아서 매출이 많이 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약회사 한 20여 년 근무하면서 느낀 건 이렇게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약으로 네.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특히 네. 이제 대표적인 게 당뇨죠. 그렇죠. 당뇨는 뭐 당뇨하는 선생님도 제가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 예전에 회사에서 많이 만났는데 자랑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당뇨 환자를 뭐 30년, 40년 치료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때는 조금 당돌한 질문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 환자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결국에 다 합병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약회사 떠나고 공교롭게 네. 제약회사 떠난 이후에 또 운명적으로 이제 모바일 미네랄 검사하고 그 툴로 맞춤 영양하는 회사를 제가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리 좀 할게요. 네. 제약회사에서 이제 임원을 하시고요. 네. 모발과 맞춤 영양이라는 주제의 그 건강 관련된 회사를 설립하시게 되죠. 그렇죠. 네. 그게 2000년도에 그렇게 설립을 2000년. 예. 네네. 그래서 저는 의사들이 영양에 대해서 잘 알 줄 알고 네. 그냥 가서 디테일하면 바로 처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다 성사. 억셉트하고 저 랜딩 시켜줄 줄 알았는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2년 동안 되게 고생했습니다. 그 모른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저 김민정 사님이 차인태 아나운서 같으시다고.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 애들이 텔레비에서 차인태 나오면 아빠 나왔다고 그런 소리도 좀 했었습니다. 은근히 본인 자랑도 하실 줄 아시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발을 검사해서 뭐 건강을 체크하고 그런 회사를 차리셔서 운영하신 거예요? 예. 잘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꽤 성장도 잘하고. 그러니까 회사 창업하고 2년 동안 되게 어려웠습니다. 네네. 생소한 분야니까. 생소하고 또 의사 선생님들 모발 검사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네. 병원 쪽에서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그런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장벽이 있는 거죠. 예. 진입 장벽이. 근데 실제 이제 현실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디테일을 하니까 이게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도 이제 가정의학 선생님들 중에 그 좀 열린 마인드를 가진 선생님들하고 만나게 돼서 네. 자연스럽게 임상 영양이라는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임상 영양. 예.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된 그 텍스트도 번역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사가 임상 영양하고 맞춤 영양이 접목이 되면서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아주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한 2년여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이해하는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그런 일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메나테크를 만나게 되신 사연도 재미있는데요. 광명역사에서 회원 가입하셨다는데 그 스토리 좀 해드릴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원 가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때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모발 검사하고 맞춤 영양 강의를 전국을 다녔거든요. 의사들 대상으로. 그렇죠. 의사들만 대상으로. 그때 부산 일신기독에 계셨던 박혜경 원장님이 그때는 일신기독에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모발 검사하고 맞춤 영양 소개하고 2년인가 3년 지났는데 박혜경 원장님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당 영양소라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봐라. 네. 그래서 지금 서울 쪽에 있는 리더분이 그때 제 사무실에 와서 네. 제품 설명을 STP를 했어요. 그게 한 2006년도 7년도? 6, 7년도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 영양소는 제가 판단하기에 그 당시에 근거도 많고 일리가 있는데 비즈니스 전개 방식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네. 제가 이제 병원 쪽에 그 모발 검사하고 맞춤 영양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서 제 대표가 플랜 B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기도 그렇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STV에 오셨던 사장님한테 이거 맞는 건데 지금 제가 이런 그 유사 업종을 하기 때문에 그 이해 충돌 때문에 이거 현재는 못하고 제가 이 회사를 관두거나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하겠습니다 하고 사양을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했는데 그때 그 사장님이 나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유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거 하게 되면 10년 안에 뭘 5천에서 6천만 원을 받으실 텐데 그 멘트를 날리면서 월 5천만 원, 6천만 원 받으실 텐데 이 정도 지금으로 따지면 원스타 PPD 이 정도는 될 텐데 이렇게 하고 가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분이 성견지명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2년이 안 되시다가 예. 다시 2년 된 얘기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제가 그 회사를 정리를 하고 네. 쉬고 있는데 박형현 원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2006, 7년도 얘기를 기억하셨는지 바로 전화가 오셨어요. 야, 이 촉을 딱 세우시고 있다가 야, 유정수 대표 회사 접었대 그러니까 바로 연락하신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당시에 저 12년 기다려 12년. 예. 그 박형현 원장님이 서울에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가지고 예. 미리 광명역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가서 만났더니 그때 저 메나테크 네. 다시 저 STP를 하시면서 지금 보니까 STP예요 그게. 지금 보니까 STP예요. 예. 그때는 뭔 얘기인지 몰랐는데 STP 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회사 소개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광명역사 이제 카페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인증번호 따고 그냥 회원 가입하고.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초대하셨다며 어디 오라고. 그래서 송대에서 뭐 세미나가 있는데 토요일 날 12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건 금요일인데 다음 날 세미나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게 지금 보니까 고PD 세미나였고 토요일 날 했고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이 있는데 그게 MBA 20기 첫 주차인데 그것까지 시작한 겁니다. 이게 회원 가입하고 다음날 오랬더니 고PD 세미나 가가지고 한 6시간 7시간 앉아있고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다음날 또 오래니까 가보니까 MBA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 경험상 되는 분들은 이렇게 타더라고요. 이렇게 회원 가입하고 바로 고PD 가고 바로 가고 우리가 오게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생생히 기억나는데요. 조금 이따 자료 화면 보시면 우리 MBA 이제 들어오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MBA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젊은 나이 아주 젊다고 하기도 표현도 그렇고 어린 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33살에 제약회사 임원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한 15년 16년 동안 어떤 건강산업회사의 CEO를 역임하신 입장에서 이 MBA라는 과정을 들어오셔서 이렇게 과정을 지켜봤을 때 받으셨던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때 박 원장님이나 지금 스폰서이신 최진 사장님이 MBA를 해야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그 개념을 이해한다고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혀 이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일단은 받아보자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들깨적이나 본깨적 올라오는 거 열심히 했고 네. 사실은 또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서울 가기 때문에 특히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오픈 미팅은 못했지만 나머지는 뭐 다 세미나 같은 건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진행자였는데요. 예.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그 MBA 마치는 스피치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 가장 인상적이었냐면 그 스펙이 사실은 그냥 약사도 아니고요. 약학 박사거든요. 그러니까 석사, 박사 학위 뭐 어떤 주제를 하셨죠? 좀 그것도 좀 여쭤볼까요? 예. 석사는 어떤 주제 하셨죠? 석사는 87년도에 예. 항산화 효소인 SOD의 효능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논문을 썼고요. 예. 그 당시에는 그 SOD 그 효소 관련 효소가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냉동으로 수입해서 그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저는 87년도에 고1이었습니다. 그때 논문을 쓰신 거예요. 석사 논문, SOD, 지금도 생소한 항산화제 성분.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은 어떤 거 쓰셨죠? 박사학위 논문은 제가 이제 맞춤 영양하면서 알게 된 미네랄의 생체 이용률 효율에 대한 연구로 논문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 공부 아무나 못하는 거고요. 사실 이 정도 분야의 깊이까지 공부하신 의사 선생님도 없고요. 전문가도 없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꼭 반드시 뭐 메나텍의 근거가 뭐냐, 무슨 뭐 식약청의 허락을 받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 하시는 분께 제약회사 CEO를 했고 약학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 검토하고 한 일이라 그러면 어떻게 더 검토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방송에서 큰 의미가 좀 웃으세요? 네. 예. 예. 웃는 차인테로 예. 그런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정말 좋은 경험이셨던 것 같고 그리고 바로 마친 제 기억에 사모님도 MBA를 들어오셨어요. 약사신데. 예. 그때 사모님 어떻게 초대하셨어요? 약국 운영하시는. 제가 MBA를 20기를 수료해 보니까 그 6주간 네. 교육 받으면서 이제 사고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냥 정형화된 사고에서 아주 유연한 사고. 그래서 집사람도 약국만 한 3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네. 고정된 사고가 좀 그걸 깨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집사람 보러 그 MBA
입교를 권장했습니다. 그러게요. 바로 마치시고 조금 각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모님 들어오셨고 그때 이제 이렇게 뵈니까 이렇게 연결되시는 부부 약사시구나도 들었고요. 지금 이제 인상적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업 얘기 조금 들어가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정도 되시면 그냥 주변에서 먹어 그러면 다 먹을 것 같고 사실은 시작해 그럼 바로 한 6개월 안에 PD 될 것 같고 막 그렇지만 실제로 또 우리 일반 사업자들이 겪어야 될 과정들을 다 겪으셨던 것 같아요. 막상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좀 이렇게 겪었던 소회나 그 과정들 좀 이야기 좀 나눠주실까요? 일단은 그 제품, 네, 당 영양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더라고요. 아, 제품을 전달하는 데서 일단 좀 까임을 안 당하셨다. 예, 거기서는 뭐 거절 없이 다 받아들이는데. 예. 근데 이제 사업하는 방식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돌변하시더라고요. 한 10명 중에 8명이 뭐 해보고 뭐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그러면 사업은 하지 말고 몸이 안 좋으니 일단 제품을 먹어봐라. 제품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제품을 먹고 본인의 몸이나 증상이나 컨디션들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믿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살 자기가 좋아지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제품을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결국에 비즈니스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 고객 케어하는 얘기도 들어보시면 정말 친절하게 계속 관리해드리고 하는 우리 일반 사업자들이 하는 모든 과정들을 그대로 수행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약사의 약국님이 고객한테 무슨 약을 전달했다고 해서 이제 잘 드시고 계세요, 좀 몸이 좋아지 이런 거 우리 확인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럽게 고객들을 많이 케어하시면서 이렇게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2029년, 20년 사이에 이제 네트워커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러니까 정말 네트워커 피가 전환된다는 느낌을 제가 봤는데 사진 몇 장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약학 박사님이 네트워커로서 어떻게 이제 전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보시죠. 약학 박사님이 화장품 붙들고 이렇게 클렌징 해주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사진을 굳이 골랐냐면요. 내가 박사인데, 내가 그냥 박사도 아니고 약학 박사인데, 약사인데 이런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또 보면 여기 고객이신 것 같아요. 고객 앞에서 또 저 손을 갖고 저렇게 뭘 녹이고 이렇게 여기 나오는 저 앰플이잖아요. 얼굴 발라드리고 저러고 계시죠. 혹시 사모님이 저렇게 하는 거 아세요? 제일 먼저 집사람 해줬어요. 이야. 이게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약학 박사 타이틀로 된 게 아니에요. 저렇게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들 가리지 않고 하신 거죠. 그래서 또 행복한 사진들 보면 또 이렇게 PD 돼서 축하도 받으시고요. 저 많은 식구들 파트너도 계시고 형제라인도 계시지만 저렇게 축하 받으시고 또 저 이게 어울리지 않게 또 꽃갈모자 쓰고 저라고도 막 삶을 사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돈독이라는 모임에 오셔서 독서 모임도 하는 행복한 사진들 과정들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가끔 우리 사회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것까진 못하지, 뭐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게 많으신데요. 그거 안 가리시고 이렇게 네트워커로서 해주신 점에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게 또 성공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질문 하나 드리면 네트워커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시즌에 오히려 더 사업이 더 성장하셨는데요. 그 과정에 좀 있었던 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의외로 코로나 이후에 그룹에서 했던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지인들한테 카톡을 통해서 쭉 뿌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받는지 안 받았는지 쉽게 그 팔로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관심 있으면 뭐 독서 모임에 초대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사업의 조인이 됐던 것 같고요. 특히 저는 특이하게 작년 연초 되면서 이게 이제 계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이제 성당 3억 원인데 작년 연초, 2020년 연초 코로나 막 이제 막 난리 났을 때, 그때 이제 성당에 이제 수녀님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다고 제가 약학 박사인 걸 어떻게 아셨는지 상담을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당영양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고 세포가 건강해지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자연 치력이 좋아진다. 그 교육 받은 그대로 했습니다. 가감 없이. 그랬더니 수녀님이 흔쾌히, 사실 수녀님들이 이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으신데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드셨어요. 아, 나 저기 제가 주변에 수녀님 많은데요. 친정이 아니라 그 자기 예. 결혼 안 했으니까 친정이 없구나. 수녀는 옛날 살던 그 부모님한테 다 의탁해요. 부모님들이 다 대줘요, 사실은. 예.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용돈도 좀 아껴서 모아놓으시고 뭐 그런 점 있겠죠. 근데 본인들이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얘기도 못 하고. 맞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좋아지니까 특히 작은 수녀님 같은 경우는 저도 몰랐는데 베제트병이셨대요. 그래서 입안에 염증이 계속 생기고 음식 삼키기 어렵고 또 입에서 또 냄새도 나고 그러셨는데 원장 수녀님이 먼저 드시고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작은 수녀님한테 이게 전달이 돼서 작은 수녀님들이 OSP만 드셨는데 드시고 한 보름 만에 그 염증이나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또 수녀님이 본인이 좋아지니까 또 신자들 중에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한테 이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녀님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그 소비자는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혈액 투석을 받으셨어요. 한 3, 4년 되셨는데 그분을 소개시켜줘 가지고 제가 STP도 했고 근데 이제 주치의 선생님한테 물어본다 그러더라고요. 유 박사님 말 들으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주치의가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서 근데 제가 이제 예상을 했죠. 당연하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셔라. 선생님이 당 영양소 아시냐고. 아시면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고 선생님이 모른다 그러면 물어보지 마셔라. 물어보면 100이면 110명이 먹지 말라고 그럴 테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자기는 모르는데 사귀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 얘기를 그대로 저한테 하시면서 모르면서 사귀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그 주치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얘기하시면서 한 2주 정도 고민하시더니 저한테 전화해서 OSP하고 오메가3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주문해줬고 올 초에 그 MBA까지 수료하셨고 지금은 건강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예전에 그 투석을 받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상황 쉬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투석 받고 와도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그 정도 건강 유지하고 계시다고.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왜냐하면 운전대 잡고 있는 시간만큼이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에게 약을 설명해드리고 강의하시는 일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사 선생님 약을 잘 모르신다며요. 제약회사 직원들이 와서 설명해줘야 그걸 듣고 이해하시고 그러니 영양은 더 아실 일은 더 없으시고 그런 맞습니다. 걸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여기 배주원 사님부터 글을 쓰셨네. 그런 스펙에도 늘 겸손하시고 정말 지혜그룹의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겸손하게 우리 이 시스템 안에서 잘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 저도 감사를 표합니다. 사실 여기서 힌트를 얻은 건 뭐냐면요. 성직자들이 아프세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왜 아프다는 걸 못하냐면 약사나 의사가 아프다는 얘기 못하는 것처럼 성직자들도 왜 아프다고 못하냐면 갑자기 신을 의심받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믿는 분인데 왜 아파요? 뭐 이렇게 우리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아프면요, 하나님을 그렇게 외치고 사랑하는데 왜 아프시지? 이런 비과학적인 생각들을 하는데 의외로 성직에 계신 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맞습니다. 몸이 아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사실은 과로하세요. 성직자들이 쉬는 것 같지만 엄청난 과로인데 여러분들 그 성직자분들을 그 건강하게 해드리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스님 한 분 건강하게 해드리고 그 파급 효과를 굉장히 잘 본 적이 있거든요. 주변을 잘 살펴서 우리 성직자들에게 메나테크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인이시고 약학 박사시긴 하시지만 비즈니스 영역에 오래 계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일반 약사님들처럼 약국에서 조제하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하나 이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학 분야 CEO에 오래 계셨던 분의 입장에서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은 제가 MBA 때 김태수 박사의 그 음성 파일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마이크로 트렌드.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사실은 의약품은 거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될 수 있는 약이 매년 어렵고 그리고 그게 뭐 신약이 개발됐다 그래서 그 질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매니지먼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어 놓은 그 원상태로 돌아가고자 하게 되면 자연 치유 능력으로 개선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계한 대로, 그렇죠. 원래 만든 대로 예. 돌려놓는 거. 예. 예. 그리고 의약품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게 한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스피린이 한 100년 조금 더 됐고 나머지는 1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네. 인류가 지구상에 탄생한 이후에 의약품에 노출된 거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영양은 인류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접했던 물질이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연요법, 영양요법이 부작용도 없고 조금 의약품하고 개념이 틀리지만 이렇게 넘쳐나게 쓰게 되면 분명히 효과는 의약품에 못지않게 파워풀하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적으로도 좀 큰 비전이 그렇죠. 있다.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마 그 G7에도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 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선진국으로 가게 선진국이 돼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바로 외부에서 보기에 많이 예. 국제적인 위상이 예.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제 유통의 새로운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유통이 소비는 소비로 끝났지만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가 소득으로도 연결이 되는. 그래서 네. 최소한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가정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개 내지 두 개는 회원가입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네. 아마 보편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으로서 네트워크의 비전을 예. 좀 밝게 보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그리고 또 건강산업 시장이 또 커지잖아요. 수명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 의약품은 거의 신약 개발이 거의 한계에 와 있고요. 한계에 와 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그 바이러스 백신도 결국에는 병을 예방하는 거지 일단 병에 드는 거를 치료제는 지금 나와있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질병을 예방하는 거고, 질병 예방하는 좋은 툴은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강 기능식품 취급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도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당 영양소입니다. 영양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흡수되고 작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장관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네. 이 위장관은 전부 점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부터 항문까지. 네. 그러면 그 점막은 그 당 영양소가 촘촘하게 있어야 정상이고 영양소의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혈액순환을 통해서 개개 세포 최종 도착지가 세포거든요. 네. 그 세포에도 세포털이 많이 있어야 필요한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서 대사가. 이제 이거 STP 안 하셔도 돼요. STP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언제까지 그 STP 말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스페셜 강의 때 해주시고요. 근데 네. 이게 왜 나오냐면요. 저는 옆에서 순간 이게 방송이 지금 엇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듣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야, 이분도 반쯤 미쳐 있다.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해했습니다. 네트워크 사회 비전을 얘기했더니 글리코양에서 STP라고. 예. 근데 진짜 부탁인데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박사학위, 특히 이공계 의학 계열의 박사학위의 논문은요. 어마어마한 논문입니다. 기본 자료나 조사의 양이 뭐 좀 비교하긴 그렇지만 뭐 문과 뭐 인문학에서 박사학위 받는 거하고는 이게 이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의학 박사, 약학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 다 점검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점검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나 못 믿겠어 못 먹겠어 한다면 반드시 이 유정수 박사님의 영상을 좀 보내주시고요.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뭐 이제 또 아쉽게도 더 말씀 듣고 싶으냐 브론즈 PD 되면 좀 더 긴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단계라 그러는 거거든요. 예, 단계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브론즈 PD 되면 1시간 넘게 인터뷰하시니까 얼른 또 브론즈 PD 되셔서 모실 텐데 이제 마지막 질문 몇 가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유정수 사장님, 유정수 박사님에게 메나테크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형이 이제 간암으로 죽으면서 이제 천주교로 이제 입교를 했거든요. 그만큼의 그 임팩트를 주는 그
효과가 있는 비즈니스가 메나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사람들이 연결을 잘 못 시키는데요. 제가 연결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제가 약대 3학년 때 형님은 형님이 몇 살?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그럼 1, 2년 차이가 한 2살 많은 형이네요. 예. 그럼 25살, 6살 기껏해야. 제가 22살이었으니까 형님은 24살. 그러니까 24살의 형님을 간암으로 잃은 충격. 그로 인해 신앙을 만나고 천주교 신자로서 생활하는 삶의 큰 변혁만큼이나 메나텍을 만난 건 삶의 큰 변혁이다. 이 얘기하고 싶었죠. 예. 예, 제가 문과고 이과라 제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문과도 좀 필요해요. 문과도 이게 이공계가 팩트만 하다 보니까 연결이 그 뜻이죠. 그 예, 충격만큼이나 예, 웃으시고 웃으시고. 사실은 그 만날 사람은 꼭 언젠가는 다시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006, 7년도에 메나텍을 만났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사업을 하기 어려웠지만 그 12, 3년 지나서는 결국에 운명처럼 다시 와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12년 기다리시고 계속 근황을 파악하고 계신 박혜경 원장님도 참 정말 지독하셔요. 그렇죠? 그 박혜경 원장님한테 임상 영양을 전달한 건 저였거든요. 예. 만난 계기는 원래 예, 임상 영양을 알려드린 분이에요. 모바일 검사라든가 미네랄을 박혜경 원장에게 처음 알려드린 인연으로 알게 됐고 그 인연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가다 만나는 수많은 인연들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이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메나테크란 인생의 큰 고난에서 신앙에 귀의했던 그 정신적인 영향만큼이나 큰 삶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글로벌 리더스 그룹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 여쭤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MB 한 이후에도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책자들은 뭐 여러 권 구매해서 읽었는데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초이스할 때 5가지를 보라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제품력, 보상 플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 복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타이밍.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강점은 그 복제 시스템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CEO로서 늘 운영하면서 느꼈던 그 한계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직원을 새로 뽑고 누가 퇴사하면 또 하면 그 업무가 인수인계 안 되는 그런 복제들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많은 CEO로서 그런 좋은 경험을 하신 것 같고요. 타이밍은 괜찮습니까? 17년이나 됐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뭐 3,000명 수도권에서 3,000명 중에 1명밖에 안 먹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모멘텀은 한 3년,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는 모멘텀은 꼭 올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 안 왔는데 저는 그 사이에 PPD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엔 더 큰 성공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자, 인상 쓰는 차인테 말고. 예. 네, 오늘 잘해내고 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식구들한테 여기 식구들 하나도 안 올라오네요. 아무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네. 저 집은 온 식구도 보냈는데. 좀 올라와야 되는데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메나테크 통해서 우리 유 박사님께서 이루고 싶은 삶의 꿈 목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메나테크를 전달받았던 것처럼 저도 이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합니다.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교과서에 나오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자본 무점포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 그러면 시간만 투자하고 본인 노력하게 되면 그 노력한 그 결과 그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요. 저 꿈 얘기하시니까 또 STP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사업 STP를 하네. 좀 전에 글리코 STP를 하시더니. 자, 본인이 이르고 꿈. 저는 3년 차에 이제 PD가 됐으니까 한 늦어도 10년 안에 PPD 달성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 최지은 사장님이 빨리 제가 브론즈 PD를 가면은 뭐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쓸데없는 본인이나 잘하세요. 본인이나. 네. 스포츠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만 잘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버셔서 하시고 싶은 일 있으시잖아요. 예, 만약에 좀 더 성공을 해서 많은 수입이 생긴다 그러면 저희 나라가 한 4, 50년 전에 그렇게 못
때 원조를 받아서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올랐듯이 제3세계 국가 그 어린이들에게 교육만큼 좋은 그런 그 삶의 기회, 예, 성공 사다리를 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의 10% 정도는 그런 제3세계 어린이들의 교육 쪽으로 네. 계속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그렇게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의 아이들을 좀 많이 돕고 싶다 이런 꿈 이루셨는데요. 정말 메나텍 사업의 성공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3세계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좋은 말씀 듣고 싶지만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많은 분들 우리 메나텍 사업의 꿈 중에 핫SO 또 출연하는 거고 또 이 영상은 잘 갈무리 돼서 우리 유정수 사장님의 지인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될 건데요. 출연하신 소감 말씀 들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도 5월 말에 그 핫SO 출연 선정됐다고 놀랬거든요. 근데 시스템대로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SO 여러분들의 꿈이었지만 이 방송을 듣고 메나테크에 특히 글로벌 리더스에 조인하신 여러분들이 내일의 핫SO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네, 그 축복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 끝났어요. 박수 한번 일단 중간 박수. 어떻게 겁나게 쓰셨는데 보지도 않고 잘하시네요. 네. 자,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근데 혹시 여기 썼는데 아직 못하신 말씀 있으면 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사모님한테 사랑한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집사람이 그 약국하면서 많이 도와주고 특히 이제 이 문전 약국 하는데 이제 워낙 처방전이 많이 와서 사실은 이 당 영양소를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와서는 특히 이제 2, 4분기 들어서는 OSP나 아니면 그런 전단지를 약을 처방을 보면 되게 심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피부 질환이. 네. 그리고 여기는 또 피부 질환이 아주 중증인 환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병원 앞에서 약국을 하시는 거죠? 피부 질환은 심한 치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몸 안쪽에 대사가 문제가 있어서 피부 쪽으로 오신 분들이라 사실은 영양소, 특히 그 중에서 당 영양소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 4분기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약국에서 이제 중증 환자들을 통해서 들에게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일단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한 말씀 하시네. 사모님 사랑합니다 하라고 제가 한 건데. 그래서 그만큼 우리 집사람이 내조를 해줘서 가고 있습니다. 이과들이 말을 이렇게 해요. 사모님이 약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처방 나오는 거 처방만 하기 바빠서 상담을 못 하시는데 그 약사 가시는 분들에게 우리 전단지 그러니까 OSP나 이런 걸 넣어드리고 나중에 필요한 말씀하시라는 걸 협조해 주신다는 말씀 문과생이 해결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많은 웃음 주시고 많은 희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소회를 말씀드리면 우리 유정수 박사님 같은 분이 우리 메나텍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 함께 해주신 거 참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전할 때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나 학력이나 이런 분들이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문전박대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그런 걸 판가름하나 식견이 있겠어? 당신이 들고 오는 정보라는 게 그렇게 가치 있겠어? 라고 비하받을 때 우리 함께하는 분들은 약학 박사님이 계셔. 이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바람막이 누군가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돼주는 게 우리 현재 유정수 박사님, 뭐 박혜경 원장님, 뭐 김재현 박사님 이렇게 의료인들이십니다. 이분들이 그룹 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든든한 바람막이 돼드릴 테니까요. 좀 쫄지 마시고, 너 약학 박사보다 약 많이 알아? 뭐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예, 아멘. 아멘. 예, 다음 달에는 또 더 희망을 드리는 분들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irit of Manatee.